다리가 불편하면 조금 편하게 좀 기대가지고 계세요. 노보살님들은 몇 시간씩 계속 하려면 좀 힘이 들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 칠각지에 대한 부분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그 칠각지를 실천하는 것하고 이어서 칠각지를 개발하는 부분, 사마타 수행에서 칠각지를 개발하는 것하고 위파사나에서 칠각지를 개발하는 것, 실제 수행편에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번째 칠각지 실천편 보시기 바랍니다. 칠각지 기본은 어디입니까? 사띠 삼보장가죠. 사띠를 실천하는 것이 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각지들은 당연히 사띠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뒤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사띠 수행이다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그 현상이란 것들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대상이 호흡이면 호흡, 느낌이면 느낌, 아니면 생각이면 생각, 마음이면 마음, 또 의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혜를 얻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상을 바라봄으로 해서 지혜롭게 되면 뭐가 알아집니까? 배나는 사실을 알죠. 한시도 멈추지 않고 배나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그 변화를 멈출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변화를 멈출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괴로움이다.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괴로운 겁니다. 약간이라도 그 변화를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멈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그건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 자신의 호흡이나 느낌이나 또 인식이나 생각으로부터 얻어지는 깨달음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사띠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띠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사띠 수행을 하죠. 자선할 때도 사띠 수행이고, 경행할 때도 사띠 수행이고, 밥 먹을 때도 사띠 수행이고, 잠잘 때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사띠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든 다 무상하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차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칠각지를 개발을 해 나갑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그런데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에서 칠각지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아나파나사티와 칠각지 부분입니다. 지금 칠각지를 실천할 때는 그것을 배우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으로 칠각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사티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택법각지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택법각지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그 법문을 듣고 있는 마음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변하는 기구나. 안 변하고 싶은가? 아니다. 그렇게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도 변하는가? 변한다. 어떤 것이든 그렇게 가려서 아는 것들을 택법각지라고 해요.
이것이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 아, 바른 것이다. 그럼 바른 것이면 따라해야 되는가? 또 실천하지 말아야 되는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응용해서 가리는 걸, 법에 맞게끔, 법이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택법각지로 이런 식으로 7개의 각각의 깨달음의 단계들을 갖다가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 하다 보면 선정에도 들고 또 예류가에도 들고 아랑가에도 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위파사나 수행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지금 번뇌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할 때 번뇌와 대결하는 첫 번째의 길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참고 자료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수행을 통하지 않고도 예류가에 이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현상들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 변해가는 현상을 삿띠로서 뚫고 관찰을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신견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 이때 이 삿띠와 집중이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법에 따라 법에 순응하게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삿띠와 집중 이 균형을 맞추게 되면 이제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 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들에 이제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수다원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에 들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3개가 있죠. 의심하는 것, 그 다음에 유신견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계금치견이라고 하는 것. 이 3가지가 우선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 아라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칠각지는 최종적인 해탈을 달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수다원까지는 칠각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칠각지를 통하지 않고는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칠각지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마타 수행으로 칠각지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가장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이 아나파나사티입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와 칠각지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위파사나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또 그런 경전들을 공부하고 있는 분. 그래서 항상 사띠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왜?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선정산매를 얻은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선정산매를 얻은 사람의 경우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아름답고 기쁘고 뭐 평화롭고 하는 그런 데 집착을 하는 경우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 위파사나 수행 없이 사마타 수행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사띠 대상을 놓치지 않고 변해가는 대상들을 놓치지 않고 사띠를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쉽게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갖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아나빠나사티를 보통 수행하시는 분들이 필요학경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우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다원에 이르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에서도 일선정에 이를 수 있고 또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일선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일선정에 이르는데 일선정에서 뭐 4선정으로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 위파사나 수행을 순수하게 위파사나 수행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사마타 수행을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특히 집중력과 사띠의 힘을 갖다 키워주는데 이 사마타 수행법을 응용을 해서 사마타의 힘이 키워졌을 때 위파사나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아나빠나사티 한번 보십시다. 아나빠나사티는 그 경전은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경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사티파타나든 아나빠나사티든 가야가타사티든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것들은 호흡에 대한 사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호흡을 관찰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위파사나 수행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법하고 사마타 수행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법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시 방법입니다. 스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 근데 지금 배우려고 하는 아나파나사티의 시스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마시 방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배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 주 대상으로 하지만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그 대상에 사띠를 둡니다. 느낌이 있으면 느낌에 사띠를 두고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에다가 사띠를 두고 생각이 나면 생각에다가 사띠를 두고 그래서 즉각 일어나는 현상에 사띠를 줍니다. 옮겨가면서. 근데 똑같은 마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우빤디타 스님이 하는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우빤디타 스님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큰 부분이 아닐 것 같으면 배를 관찰합니다. 배만 줄기차게 일어나면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지. 뭐 조그만 생각이나 조그만 느낌이 일어나는 거 즉각 관찰하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부분은 다 쳐내버리라고 합니다. 쳐내버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이제 또 마시 계통의 스님들은 계무들은 조금씩 틀리지만은 항상 일어나는 대상을 바로 즉각 알아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조금 틀린 게 뭐냐면 명칭을 붙이는 것. 우반디다 스님 같은 경우에는 줄기차게 명칭을 붙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회도 같은 경우는 명칭 붙이는 걸 어느 단계까지 명칭을 붙일 것이냐 하는 걸 조금씩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사용하는 용도를 조금씩 틀리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방식은
마하시의 방식은 명칭을 사용해서 대상을 따라잡는 것이고, 또한 호흡에만 관찰의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어떤 대상이든 삿대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과 틀리게 아나파나사티는 조금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숨에다가 집중하라. 숨에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는 사마타 수행법으로 간주들을 합니다. 물론 아나파나사티를 가지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행상에서 대상이 나타나면 호흡에서 다른 것으로 대상이 전환을 시켜줍니다. 또 호흡을 하면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관찰하도록 4대 요소에 대한 관찰들을 하도록 합니다. 호흡에서. 그런데 순수한 아나파나사티에서는 일절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냥 호흡만 관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마타 수행에서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뭐냐면 숨이 닿는 포인트입니다. 숨이 닿는 포인트를 먼저 딱 잡아야 됩니다. 숨을 한번 크게 한번 훅 내쉬어 보십시오. 입을 다물고. 어디에 숨이 닿습니까? 숨이 스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 그 사람들은 코라고도 하고 여기 윗입술이라고도 얘기하고 코 안에 그 솜털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리한 부분 눈 가까이 있는 요 코 요 위쪽 있지 않습니까? 요게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제 각각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코의 구조도 사람마다 틀릴 뿐 아니라 그 닿는 느낌을 관찰하는 포인트들도 조금씩 틀립니다. 확실히 틀립니까? 코가 막혀 있을 때도 조금 틀리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스님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선언이 이 난방장치가 없습니다. 올겨울을 지내는데 아마 이 추분하면 감기 금방 들을 때. 근데 감기 없이 넘어갔거든?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몸이 이 외부 기온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운이 될 정도가 됐고 또 기온의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이 아나파나사티를 조금 응용을 합니다. 숨을 관찰하는 걸 갖다가 다른 대상을 일체 버려버리고 자연스러운 호흡에서 그 숨만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쭉 관찰할 것 같으면 몸이 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편해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감기 같은 것들을 갖다 좀 예방을 해내고 좀 하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에서 아나파나사티를 할 경우에는 몸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역할들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영어로는 데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숨이 닿는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이 닿는 포인트가 없으면 마음이 움직여 버립니다. 포인트를 반드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포인트 잡았습니까? 단지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호흡이 닿는 위치가 여러분들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코 요게 이걸 어디라고 그럽니까? 요 부분 왼쪽 코 요 들어가는 부분, 오른쪽 코 요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 두 코 여기 마주치는 이 부분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건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호흡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호흡은 들어가고 나가게.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 호흡과 같이 의식같이 따라 들어가 버립니다. 따라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호흡을 따라서 마음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안 될 건 없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산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숨을 따라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숨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이 됩니다. 딱딱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알아차리게 돼. 그래서 딱딱하고 시원하고 하는 느낌들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 일하다 보면 긴장돼 버린다. 긴장돼 버리면 몸 전체가 긴장돼 버려. 그러다 보면 하나의 포인트에, 데팅 포인트에 마음을 갖다가 딱 고정시켜놔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움직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호흡이 관찰하는 포인트를 이쪽으로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어디로 두냐면 여기 입술 요 딱 그 부분요.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인중이라고 그럽니까? 예. 인중 있는데 이거 보통 보면 입술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곧 볼록 튀어나오는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두도록 하는 것이 수행해 나가는 데는 이롭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수행을 할 때 4대 요소에 대한 관찰을 믹스하지 마라. 4대 요소에 대한 관찰. 그 4대 요소에 대한 것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지수하풍이라는. 불교에서 보면 존재하는 것들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흐름, 두 개의 에너지 흐름이죠. 물질적인 에너지의 흐름, 루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나마라고 하는 두 개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환이는 잘 알겠지. 물질은 어떤 겁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무게를 만드는 에너지라고 하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에너지, 인력이라고 그랬죠? 인력이라고. 그 다음에 반대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 갈라놓는 에너지, 반발력이라고.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변화되는,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물질을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수화풍이라고. 그렇죠? 무게, 질량을 무겁고 딱딱하고 하는 그런 것들. 지의 요소고. 그 다음에 서로 잡아 끄는 것은 물의 요소. 그 다음에 반대로 떨어뜨려 놓는 것은 가볍게 떨어뜨려 버리고 이렇게. 그건 뭔가 불의 요소. 그 다음에 변화하고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의 요소. 물리학에서도, 과학에서도 물질은 이 네 개의 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요. 똑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래 하더라도 물질의 기본은 뭡니까? 변화되는 거죠. 변화죠.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그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 놨지만 아직 이제 6개월도 안 됐지만 벌써 냄새들이 나고 변해 나갑니다.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도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에 부딪히면서 변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 그와 마찬가지로 그럼 정신적인 에너지는 물질을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인해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고민이 많고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병에 많이 걸립니다.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위산이 나와가지고 이 물질이 몸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병이 들게 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고 밝을 것 같으면 몸도 자꾸 건강해지게 되는 거. 그래서 마음이 물질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물질적인 요소하고 정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물질적인 요소보다는 정신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이 정신적인 요소 부분을
다루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아나파나사티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인 지수하풍은 따로 독립된 것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호흡을 관찰하더라도, 물질적인 호흡을 관찰하더라도 정신으로서 관찰하는 것이지 그 호흡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수하풍 요소를 관찰하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지수하풍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떨쳐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유의할 것 같으면 아나파나사티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팅 포인트를 잡아라. 그 다음에 그 호흡만 관찰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일체 관찰하려고 하지 마라. 느낌이라든지 4대 요소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배나든지 뭐든지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호흡만 관찰하도록 해라.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 이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래서 호흡이 길어지는구나. 아니면 저래서 호흡이 짧아지는구나. 분석을 할 필요 없다. 마음을 단지 그 호흡에만 두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행을 좀 더 용이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수행을 할 때, 자, 이제 먼저 데이팅 포인트를 잡았다. 그 다음에 마음을 견고하게 됩니다. 명상의 대상에 마음을 갖다가 모아서 숨을 들이쉬고 또 숨을 내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삿디로서 숨을 들이쉬고 삿디로서 숨을 내쉬어야 됩니다. 알아차리면서. 삿디를 가지고 항상 호흡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입술을 하고 코하고 사이에 요게 이 점에 호흡이 변화되는 걸 갖다 관찰해야 됩니다. 딱 집중 포인트 그게만. 그래서 집중력이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집중력이 강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니미tta가 일어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선정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사마타 수행에서 아나파나사티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호흡하고 조금 자연스러워지지 않으면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수식관을 많이 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둘,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셋.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 호흡을 이 데이팅 포인트로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사실만 알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8가지 갔다. 다시 또 1번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도록 하면서 호흡하고 내 마음하고 자꾸 일치시켜주는 훈련들을 그렇게 보통 해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호흡을 관찰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긴 호흡도 있고 짧은 호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호흡을 의도적으로 길게 하고 의도적으로 짧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대상을 놓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단지 그 호흡이 길구나 짧구나 하는 거기서 딱 끝이 돌아요. 길기 때문에 왜 긴가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만 알도록.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는 움직이는 것보다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자선 수행을 되도록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간혹 이걸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 응용을 하기도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하다 대상이 빨리빨리 나타나는 걸 못 따라잡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중력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전부 다 놓아버리고 나서 호흡 여기만 관찰을. 잠깐이라도 이 집중력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 관찰을 할 것 같아요. 집중력이 배가 됩니다. 집중력이 배가 돼서 어떨 때는 짧은 산매에 들기도 합니다. 짧은 산매에 들다가 깨어나더라도 산매에 들다가 깨어날 때는 천천히 깨어나는 그 힘이, 영향력이 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속되는 힘으로 사티를 갖다 연결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위파사나로 전환해가지고. 그럴 때는 대상을 빨리빨리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잘 안 돼 나갈 때는 사마타 수행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갖다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되도록이면 많이 앉아 있도록 하고, 많이 앉아 있더라도 이 대상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데이팅 포인트에서 절대 마음이 벗어나면 이게 왜 벗어난가 하고 그걸 관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잡아 끄집어 들으면 됩니다. 다시 이대로. 나가면 끄잡아들이고 나가면 끄잡아들이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관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경영을 한다. 경영을 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할 때 걸음을 옮길 때 왼발 오른발 하면서 어떤 느낌들을 관찰하고 움직임을 관찰하고 4대 요소를 관찰하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을 하더라도 마음은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경영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순수 위파사나를 하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뒤뚱뒤뚱하고 날립니다. 왜? 마음이 그만큼 내가 못 따라간다니까. 일어나는 대상들을. 그런데 초보자를 하더라도 마음을 여기에다 딱 두고 경영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뒤뚱거리는 것들은 잘 없어요. 왜? 마음이 여기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물을 익으면 다시 재빨리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느낌의 변화를 갖다 관찰해 위파사나 수행으로 전환을 시키면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안 될 때는 이 방법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여기가 포인트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반드시 데이팅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그 데이팅 포인트를 관찰하는데 다른 걸 섞지 말아라. 섞지 말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하라.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무시해버리고 데이팅 포인트로 돌아오라. 이거 하나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라. 인위적으로 이 사마타 수행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흡을 짧게 푹푹 쉬고 길게 쉬고 하는 걸 갖다 가르쳐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마타 수행만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될 경우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건 여러분들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라.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않던 니미tta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니미tta들 많이 경험했죠? 간센보살 일 하다 보면 간센보살 확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니미tta입니다. 그런 것들을 금방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니미tta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줄기차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